삼성전자가 89조 원을 벌었습니다. 역대 최고 실적이에요. 근데 이재용 회장은 그 발표가 나온 바로 그날 미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축하 자리에 앉아있을 시간도 없이 바로 떠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질문 하나에 지금 삼성전자와 한국 경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가 정리되실 거예요. 첫째, 이재용이 왜 지금 미국에 갔는지. 둘째, 이재용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셋째, 이 출장이 왜 여러분의 연금과 계좌에까지 연결되는 이야기인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7월 7일, 이재용 회장이 서울 김포 비즈니스 항공센터를 통해 미국 시애틀로 출국했습니다. 최종 목적지는 미국 아이다호주에 있는 선밸리라는 휴양지예요. 여기서 매년 열리는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선밸리 컨퍼런스. 미국 투자은행 앨런앤드 컴퍼니가 1983년부터 매년 열어온 비공개 행사인데요. 올해는 7월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간 열립니다. 별명이 억만장자들의 여름 캠프예요. 왜냐하면 여기 오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올해 참석자 명단을 보시면 감이 오실 겁니다. 애플의 팀 쿡,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챗GPT를 만든 오픈 AI의 샘 올트먼, 전 세계 IT와 AI 산업을 실제로 움직이는 최고 경영자들이 이 작은 휴양지에 한꺼번에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한국 기업인으로는 이재용 회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행사 그냥 친목 모임이 아닙니다. 실제 사례를 두 개만 말씀드릴게요. 2011년 미국 통신회사 컴캐스트가 방송사 MBC 유니버설을 인수했습니다. 2013년에는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유명 신문사 워싱턴 포스트를 인수했고요. 이 수십조 원짜리 결정들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바로 이 선밸리에서 시작됐습니다. 공식 회의석상이 아니라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함께 산책하면서 나눈 대화가 몇 달 뒤 대형 계약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겉으로는 휴양지 모임이지만 실제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사업 이야기가 오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재용 회장한테는 이 자리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 상무 시절이던 2002년부터 2016년까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년 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15년 가까이 다닌 자리예요. 그런데 국정농단 사태 이후 발길이 끊겼습니다. 구속되고 재판받고 또 재판받고 그렇게 9년 동안 이 자리에 못 갔습니다. 세계 최고 경영자들이 매년 모여서 사업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삼성 총수 자리만 9년간 비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작년 9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작년 상황이 어땠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 이맘때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이 4조 6천억 원이었어요. 전년보다 반토막 넘게 줄어든 숫자였습니다. 실적은 초라했지만 이재용이 국제무대에 복귀했다는 상징성이 컸던 자리였죠. 그리고 그 출장에서 돌아온 직후인 2025년 7월 17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됩니다. 9년을 끌어온 재판이 그때 완전히 끝난 거예요. 자, 그리고 올해입니다. 같은 회장이 같은 자리에 1년 만에 다시 갔습니다. 근데 이번엔 들고 간 성적표가 완전히 다릅니다. 작년엔 4조 6천억 원, 올해는 89조 4천억 원. 1년 만에 20배 가까이 뛴 실적을 들고 간 거예요. 작년이 돌아왔습니다 하고 인사하러 간 자리였다면 올해는 이제 사업 이야기를 합시다 하러 간 자리입니다. 재계에서 올해 참석을 작년과 완전히 다르게 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재용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 좀 특이합니다. 구속도 됐었고 오랜 재판도 받았고 사건 사고가 분명히 있었던 재벌 3세예요. 그런데 평판이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있는 편이에요. 보통 재벌 회장이라고 하면 거리감부터 느껴지는데 이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런지 알려진 일화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화입니다. 부사장 사장 시절 어린 학생들이 다가와서 사인을 해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보통이라면 경호원이 맞거나 그냥 지나가겠죠. 이재용은 곤란해하면서 다음에 해줄게요 하고 넘기려 했는데 학생들이 다음이 언제 있겠어요 하고 따라오니까 자기 명함을 직접 건네면서 나한테 메일을 보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회장 명함을 학생 손에 쥐어준 거예요. 두 번째 일화는 유명합니다. 2019년 2심 판결로 353일 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난 날이에요. 1년 가까이 갇혀있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서는 백반상을 차려놨었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집에 오자마자 찾은 건 치킨이었습니다. 급하게 배달시켜서 먹었다고 하죠. 1년 만에 자유. 그 첫 저녁이 배달치킨이었던 겁니다. 평소 다니는 식당도 그렇습니다. 청담동의 3만원대 코스 요리집, 서민들이 줄 서는 콩국수집, 재산에 비하면 소탈하다는 평가가 많아요. 세 번째는 대학생 시절입니다. 학적부에 아버지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이건희 회장을 회사원이라고 적은 거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동기들 상당수가 처음엔 이재용을 아버지 직급이 좀 높은 친구 정도로만 알았다고 해요. 친구 자취방에서 라면 끓여 먹고 본인이 직접 끓여준 적도 있고 수업 끝나고 친구들과 야구하고 맥주 한잔하고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들 좋게 포장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감안하고 들으셔야 해요. 다만 이런 일화들이 계속 회자된다는 것 자체가 대중이 이 사람을 차가운 재벌보다는 사람 냄새나는 리더로 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조사 결과로도 확인됩니다.
채용 사이트 캐치가 20대 구직자와 직장인 3,079명에게 물었습니다. 올해 가장 존경하는 리더가 누구입니까? 52%가 이재용을 뽑았습니다. 2위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인데 9%였어요. 절반이 넘는 지지에 2위와 5배 넘는 차이입니다. 그리고 뽑은 이유가 중요합니다. 이미지가 좋아서가 아니라 전문성과 실력, 명확한 목표와 비전, 경청과 소통을 이유로 꼽았어요. 성과로 인정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회사 안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최근 삼성그룹 계열사 임원 2천여 명에게 보낸 영상 메시지 내용이 알려졌는데요. 상당히 강한 내용이었습니다. 메모리 사업부는 자만에 빠져 AI 시대에 대처하지 못했다. 파운드리는 기술력 부족으로 가동률이 저조하다. 사업부 하나하나를 콕 집어서 질책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고도 했습니다. 21세기를 주도하던 대표기업 30개 중 24개가 새로운 기업에 밀려났다. 남의 일이 아니다. 임원들에게 내린 주문도 구체적이었습니다. 1년의 절반 이상은 고객과 시장을 직접 찾아가라. 그리고 이 말도 했죠. 첫째도 기술, 둘째도 기술, 셋째도 기술. 밖에서는 치킨 시켜 먹는 소탈한 회장인데 안에서는 이렇게 독하게 조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점이 하나 있어요. 고객을 직접 찾아가라고 임원들에게 지시한 그 사람이 지금 본인이 직접 지구 반대편까지 고객을 찾아가 있다는 겁니다. 말만 한 게 아니라 본인이 먼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선벨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이번 출장에서 다루려는 핵심 주제, 업계에서는 3가지로 봅니다. 첫째, HBM 고대역 폼 메모리라고 하는데 AI 서버에 반드시 들어가는 고성능 메모리입니다. 둘째, 파운드리. 다른 회사가 설계한 반도체를 대신 만들어주는 위탁 생산 사업이에요. 셋째, 데이터 센터 관련 협력입니다. 어렵게 들리시겠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지금 챗GPT 같은 AI가 전 세계에서 폭발적으로 크고 있죠. 그 AI를 돌리려면 엄청난 양의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삼성은 그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회사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반도체를 잘 만드는 것과 그게 실제로 돈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반도체를 만들어도 애플이나 구글, 아마존 같은 큰 고객이 다른 회사 제품을 쓰기로 하면 소용이 없어요. 지금 반도체 사업의 승부는 공장이 아니라 큰 고객을 누가 잡느냐에서 갈립니다. 그리고 그 큰 고객들이 지금 전부 선벨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이재용이 거기 간 이유,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주문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러 간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관계 만들기입니다. 계약서 없이 식사하고 대화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확인하는 단계예요. 지금 선벨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이겁니다. 2단계는 실무 논의입니다. 신뢰가 쌓이면 구체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메모리를 얼마나 공급할지, 반도체 생산을 맡길지. 3단계가 계약 발표입니다. 몇 달 뒤 어느 날 삼성, 대형 공급 계약 체결 같은 뉴스가 나오는 거죠. 우리는 3단계 뉴스만 봅니다. 하지만 그 뉴스의 시작은 몇 달 전 이런 조용한 자리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총수가 직접 가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회장이 직접 나선다는 건 삼성이 이 사업의 진심이라는 가장 확실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 회장의 일정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달 말에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구글 캠프에도 참석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선벨리와 비슷한 성격의 세계 기업인들이 모이는 또 다른 비공개 모임이에요. 미국에서 유럽까지 이번 여름 내내 세계 큰손들을 연달아 만나는 일정인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AI 시대의 진짜 큰 돈은 전부 미국 대형 기술 기업들의 투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관계를 못 만들면 삼성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그 돈을 못 가져옵니다. 이 해외 활동은 삼성에게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은 이야기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조심해서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이거 안 보시면 반쪽짜리 정보만 갖고 가시는 겁니다. 첫 번째, 89조 실적이 발표된 바로 그날 삼성전자 주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올랐을 것 같죠? 장중 9% 넘게 떨어졌습니다. 코스피 전체도 8% 넘게 빠지면서 거래가 강제로 멈추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어요. 이유는 좋은 실적이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었고 기대감에 미리 사둔 사람들이 발표를 기회로 팔고 나갔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좋은 뉴스가 나온 날이 오히려 팔고 나가는 날이 된 겁니다. 두 번째, 이건 더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미국의 유력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한국 증시에 대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될 위험이 있다. 근거는 이렇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코스피가 165% 올랐는데 하루에 2% 넘게 출렁인 날이 77번이나 됐다는 거예요. 같은 기간 미국 S&P 500은 5번이었습니다. 77번 대 5번. 우리 시장이 그만큼 심하게 요동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출렁임의 중심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있습니다. 두 회사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서 이 둘이 흔들리면 시장 전체가 같이 흔들리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용이 아무리 좋은 성과를 내도 주가가 안정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회사가 잘하는 것과 주가가 안전한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선벨리는 비공개 행사입니다. 이 회장이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야기의 상당 부분은 업계의 관측이고 전망이에요. 계약이 확정된 것도 협력이 발표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뉴스만 보고 삼성전자 무조건 오른다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 정확한 표현은 이겁니다. 삼성이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딱 여기까지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에 약속드린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재용은 왜 지금 미국에 갔는가? 반도체는 좋을 때와 나쁠 때가 반복되는 산업입니다. 89조를 번 바로 그날 비행기를 탄 건 잔치가 아니라 다음 주문을 잡으러 간 거예요. 좋을 때 다음 고객을 확보해야 나쁠 때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 사람은 어떤 리더인가? 학생에게 명함을 건네고 치킨을 시켜 먹는 소탈한 면과 임원 2,000명을 질책하며 첫째도 기술을 외치는 독한 면. 이 두 모습을 같이 가진 사람이고 그게 젊은 세대 52%의 지지라는 숫자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셋째, 이게 왜 내 이야기인가? 삼성전자는 여러분의 국민연금, 퇴직연금, 펀드 어딘가에 이미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한 종목이 한국 증시 전체를 흔드는 구조입니다. 선밸리에서의 대화가 돌고 돌아 여러분 계좌의 숫자로 이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선밸리에서 나오는 뉴스는 조용할 겁니다. 사진 몇 장, 짧은 기사 몇 개가 전부일 거예요. 하지만 큰 거래는 원래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몇 달 뒤 삼성과 어느 세계적 기업의 이름이 나란히 붙은 계약 뉴스가 나오는 날, 그때 오늘 이 영상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 뉴스의 시작이 바로 이번 주였다는 것을요.